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얼마 전 대구로 출장을 갔다가 일찍 집에 왔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오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대전의 유명한 빵집에 들러서 빵까지 사서 들어왔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다른 남자의 외로움을 입으로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는 태어난 지 5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놀고 있는데도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인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들고 있던 빵을 그들에게 던지고 그 두 사람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그 방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고 이것저것 뒤져보고 찾아내기 전에 솔직하게 언제부터 만났고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전부 다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가 과거에 다녔던 회사의 동료였고 4년 전 저와 연애를 시작할 때도 만나고 있던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고 애들도 있다 보니 부적절한 사이로 몰래 만남을 이어가던 중이었고 제가 대구로 출장을 가자 그 남자가 연차를 낸 뒤 저희 집에서 아내와 며칠째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 핸드폰의 대화 내용을 보았는데 2년 전에 그 남자 아이인지 제 아이인지 알 수가 없어서 아이를 포기한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도저히 그 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간 날부터 몇 시간 전까지 같이 애정행각을 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 너무 구역질이 나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단 5개월 된 아이의 짐을 챙기고 아이와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에 들려서 집을 금매로 올려두었습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 이름으로 산 부모님 집이기에 다른 남자와 그 짓거리 한 아내의 의견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부동산 집을 올리면서 당연히 부모님도 곧 알게 되실 거라는 생각에 날씨는 춥고 마땅히 갈 곳도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갔습니다. 누가 봐도 급하게 나온 짐 상태에 아내도 없이 제가 어두운 얼굴로 아이만 데리고 온 것을 보고서는 아버지께서 아무 말도 없이 집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무슨 일이냐면서 아내한테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신다고 하자 아버지는 편히 쉬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후로 한참 동안 아이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지 며칠이 지나서 본가로 찾아왔고 퇴근하고 온 저를 보자마자 무작정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아직은 할 말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서 집 보려 2번이나 왔다면서 집을 판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내 집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집이고 팔기로 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그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기분 나쁘다고 집에 이상한 짓을 하면 전부 다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얌전히 집만 챙겨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아내가 본가로 찾아왔을 때는 아이와 저의 친자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이가 제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몰라서 아이를 포기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제 의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친자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입덧하고 출산 후 우울증에 새벽에 분유 주고 기저귀를 갈라주는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안 힘들고 천사같이 이쁜 아이가 제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내를 찾아가서 화를 내고 싶지만 정말 큰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정말 꾹꾹 참으면서 떨리는 가슴을 겨우 다스리며 친자검사 결과서를 부모님께 먼저 보여드리고는 이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다는 듯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며느리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할 테니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만 여러 번 드리고는
아이와 아이 짐을 챙겨서 지방에 있는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와 아이를 보면서 반가워하시면서 엄청 놀라시는 것을 보니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집에서 있었던 사실과 아내 핸드폰에 옮겨받는 그 남자와의 대화 내용들, 그리고 친자 확인 검사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꼭 안아주고 처갓집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안 떨어졌지만 저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처갓집에 두고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본가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 처갓집 상황을 들었는지 아내한테 전화가 와서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속마음을 시원하게 쏟아내고는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싫었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살던 집도 화난 마음에 금매로 내놓았지만 부모님 뜻에 따라서 반전세로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아내가 남겨두고 간 집에 있던 물건들 중에 아이 관련 물건들은 전부 아내에게 챙겨보냈고 그 밖에 각종 가구와 가전은 전부 중고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내와 합의 이혼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끝까지 이혼을 하겠다면서 버티길래 결국 이혼 소송 중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혼 소송 중에도 조정되어서 이혼 소송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내가 강력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중이다 보니 아마도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귀책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지만 재산 분할은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될 거라면서 답답하고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포기하였고 위자료는 최대한 많이 청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남자에게도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였고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의 배우자도 아내한테 상간녀 소송을 걸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처갓집에서 나올 때 울던 아이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서 힘든 것 빼고는 많이 좋아졌고 일상생활도 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